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바둑의 전설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위는 목진석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서봉수 구단 대 유창혁 구단의 대국인데요. 일단 1승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오늘 대국을 상당히 기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네. 선수 모두 첫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오늘 승리하는 기사는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기 욕심이 때문에 아주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바둑의 전설 어떤 대회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바둑의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전자랜드 프라이스킹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대회 규모는 총 1억 5천만 원이고요.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네, 규정은 5인 풀리그 총 10대국이 펼쳐집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고요. 2자 동료 시 승자승, 그리고 3자 이상 동료 시에는 공동 순위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동률이 될 때는 또 상금이 공동 분배가 되네요. 네, 총 상금 9,600만 원이고요. 우승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입니다. 네, 참가 선수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존경하던 기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은현, 서봉수, 조치훈, 유창혁,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정말 한국 바둑의 전설, 이 네.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쟁쟁한 기사들이죠. 네. 네, 대회 일정인데요. 4구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5국이 진행되겠고요. 마지막 대국은 조치훈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국으로 네.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대진 결과는요. 5명이 풀리그로 진행돼서 흡사 입단 대회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조은현 구단은 2패로 잠시 뒤쳐져 있고요. 네. 오늘 대국하는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이 1승으로 오늘 대국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 요즘도요 정말 네. 열정, 바둑 공부에 대한 네.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자랜드 배가 생긴 이후로 네. 더 공부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만큼 나쁘지 오늘 않네요. 좋은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풍면으로 봐서는 네. 이 유창혁 구단이 이 세계 제1의 공격수라는 그런 별명대로 네.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하고 또 서봉수 구단은 야전사령관 이런 기풍대로 좀 수비, 타격에 능한 기풍입니다. 오늘 그런 공격과 수비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잘 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치열한 대국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국바둑의 전설들이 모였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바둑의 전설입니다. 네, 서봉수 구단 대 유창혁 구단의 대국입니다. 심판에는 천풍조 구단입니다. 네, 돌을 가린 결과 서봉수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은 각각 1승씩을 거두었는데요. 네. 또 강자들한테 이겼어요. 네, 서봉수 구단도 조치훈 구단에게 역전승을 거두었고 유창혁 구단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강자가 아닌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이 대회가 또 진행을 맡게 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서요. 또 해설이 목진석 구단이니까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오늘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이런 뜻깊은 기전에서 또 이런 전설들의 바둑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서봉수 구단이 좀 호흡을 가다듬고 있죠. 네. 사실은 포석을 준비해 올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일단은 뭔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집중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유창혁 구단은 흑번보다 100번이 더 편하다고 평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사실 흑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네. 유창혁 구단도 이 20대, 30대 때는 흑번을 선호를 했었는데요. 바둑이 점점 유연해지면서 그 이후로는 100번 바둑의 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창혁 구단의 이 화끈한 공격 본능이 좀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아직 대국이 시작한 지 1, 2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국장의 이 분위기,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첫 수부터 좀 뜸을 들이고 있죠. 일단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요. 1국을 아주 힘겹게 이겼어요. 네, 역전승이었죠. 사실 네. 초반부터 내내 좀 고전을 하다가 이 조치훈 구단이 이 좌변 쪽 흑도를 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네. 서봉수 구단이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사실 저는 그 바둑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조치훈 구단의 그 자책하는 맞아요. 괴로워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서봉수 구단이 그 역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냉정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국처럼 이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네. 그 상대 입장에서는 같이 덩달아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괜히 막 가슴이 뛰고 네, 그럴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골인에 성공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도요. 이창호 구단과의 대국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전성기 때 실력을 네.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자, 일단 초반 진행이 어떻게 더디지만요. 네. 어떤 포석을 둘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좀 기풍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지금 포석이라면 이 굳히는 포석을 예전에도 많이 두었었고요. 네, 날일자 굳히는 포석이요. 오늘은 저기 재밌네요. 아니셨죠? 네, 눈목자 굳힘인데 재밌네요. 이 포석은 사실 유창혁 구단이 흑번으로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했던 맞아요. 포석이잖아요. 이 상대의 장기를 내가 써서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재미있는 작전입니다. 네, 서봉수 구단입니다. 네, 1953년생인데요. 제2회 응시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제5회 진로배에서는 9연승 신화를 이룩하였고요. 바둑 문화상 수훈상 4회, 통산 30회 우승입니다. 저희 한국 바둑의 전설에서는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들 다들 뛰어난 업적들을 이루어서요. 그렇죠. 네. 네, 이에 맞서는 유창혁 구단입니다. 1966년생이고요. 세계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무엇보다 현 국가대표 감독으로 역임 중이죠. 타이틀전 통산 24회 우승입니다. 네, 유창혁 구단은 예전부터 세계대회, 또 특히 이 큰 대회에 강했죠. 큰 맞아요. 승부에 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 전자랜드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네. 정말 이 열정을 불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전에 일본의 후지사와 구단이요. 네. 딱 한 개의 기전을 꼽으면요. 열정으로 정말 우승을 했잖아요. 당시 이제 기성전, 일본 기성전 최대 기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1년에 4판만 이기겠다. 7번기 승부니까요. 유창혁 구단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매일 출근을 하는데 네. 최근 이 전자랜드배 생기면서부터는 한 30분,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기보를 나보고 또 이제 훈련 시간이 끝났는데도 훈련을 마치고도 또 남아서 한 시간씩 기보를 놓아보고 이런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유창혁 구단 말고도요. 이 전설들이 모두 이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정말 네, 남다르다고 남다르죠. 합니다.
서봉수 구단도요. 역시 후배들과의 이 열정, 바둑 공부가 뭐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서봉수 구단도 이 국가대표실에 자주 오시거든요. 역시나 이 전자랜드배가 생긴 다음부터는 오시는 빈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대표가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오전에 1시간짜리 바둑을 두거든요. 1시간짜리 바둑을 두는데 그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전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관전을 하고 또 복귀 참여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한국 바둑의 전설에서 나머지 세 전설도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이 전체 국가대표를 다 합쳐도 네. 서봉수 구단이 출석률로 따지면 한 상위 10%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서봉수 구단이 우하기 눈목자 구춤에 이어서 좌하기에서도 눈목자 걸침을 해갔습니다. 저렇게 내가 쓰는 수법을 상대가 쓸 때는요. 네. 조금 의식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장기로 하던 수법인데 네. 상대가 들고 나오면 이거 뭐지?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유창혁 구단의 100번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흙을 쥐었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두터운 바둑을 두는 반면에 네. 유창혁 구단의 100번은 좀 느긋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느긋하게 두텁게 판을 짜나가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바둑. 예전보다 20대, 30대 때 바둑보다는 훨씬 유연해지고 호흡이 길어졌다는 평이 많은데요. 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유창혁 구단의 공격, 서봉수 구단의 실리. 네. 전성기 때라면 그런데요. 뭔가 네. 기풍이 바뀌지 않는 이상. 두 기사가 이제 기풍에서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공격과 수비 그리고 유창혁 구단은 이 한국 기사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낙관파. 네. 그리고 서봉수 구단은 굳이 꼽자면 비관파에 속합니다. 네. 유창혁 구단은 뭐 정말 낙관으로 인해서 놓친 바둑이 큰 승부에서도 많고요. 그렇죠. 제가요 사실은 저 또한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열정을 불타오르고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창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에게 인터뷰를 좀 네. 했어요. 일단은 뭐 많이 조사를 했지만요. 네. 유창혁 구단한테 물어봤어요. 낙관파기 때문에 역전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가장 뼈아팠던 패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혹시 뭘 것 같아요? 저는 대충 감이 오는데요. 아, 네. 진짜요? 네. 뭘까요? 그 삼성화재배에서 요다 구단에게 패한 바둑 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은 바로 이 얘기를 그냥 주저앉고 얘기하더라고요. 제1회 삼성화재배에서 일본의 요다 구단과의 결승전에서 첫 판은 이겼대요. 네. 그런데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을 지면서 세계대회 우승컵을 내주었죠. 네, 저도 그 바둑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뭐 스코어도 그렇지만 바둑 내용도 엄청난 역전패여서 네. 정말 그때 많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이 남나 봐요. 그런 이 정말 일생에 네. 잊혀지지 않는 역전패는 계속해서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잘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죠. 그나저나 서봉수 구단의 오늘 컨셉은 와, 눈목자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뭐 쉽게 떠오르는 감각은 아닌데요. 저런 수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연구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초반 호흡은 길지만요. 또한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네요. 서봉수 구단이 흑번으로 유창혁 구단이 선호하는 흑번으로 포석을 들고 흑백이 나왔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네. 유창혁 구단이 이제 90년대 후반 또 네. 2000년대 즐겨 사용했던 보석인데요. 당시에는 뭐 갈라치면 바로 이렇게 두고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렇게 두고 여기서도 이제 눈목자를 두어서 아, 백이 삼삼 침투하는 바둑 또는 이제 손을 빼는 바둑 많이 이 유창혁 구단이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포석으로
좋은 성적도 냈었고요. 자, 일단 서봉수 구단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 날일자와 눈목자 차이는 뭔가요? 눈목자는 아무래도 이 변 쪽, 중앙 쪽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펼친다던가 전투가 일어난다던가 하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나중에 이제 집을 지었을 때 뭐 붙이는 수, 맞아요. 침투하는 수, 또 이쪽을 다가왔을 때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판을 잘 짜야 된다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갈라진 수도 유창혁 구단이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걸치는 그러게요. 날일자로 굳혔을 때는 걸치는 포석이 많이 등장하죠. 유창혁 구단은 그냥 간명하게 갈라쳐 갔습니다. 뭐 상대가 유연하면 나도 유연하게 두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도 쉽게 받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협공하는 수, 또 받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공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쪽을 먼저 걸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두어서 그냥 한번 포석 진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신이 없네요, 이제 저. 네, 오랜만에 나오는 포석인데요. 네. 여기 씌우고 네. 이 포석도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하나 붙여두고 3-3 들어가는 포석. 이렇게 된다면 백의 세력 그리고 흑의 이 사귀생 실리 이런 구도가 되겠는데요. 유창혁 구단은 아마도 이 서봉수 구단이 좋아하는 실리를 쉽게 내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데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간명하게 받았고 네. 사실 그냥 북한 벌리면은 가장 평범하죠. 네. 벌리면은 이제 백도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상변 쪽부터 둔다든지 다가오면은 이제 다시 벌려갈 수도 있고 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아마 이 모양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 이수가. 네, 이수를 별로 뜸들이지 않고 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이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수는 제가 알기로는 네. 예전에 일본의 장쉬 구단이 먼저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바짝 다가가는 이 다른 배석에서는 바짝 다가가는 네. 수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이쪽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쪽도 그렇고요. 네, 여기도 강한 곳에 바짝 다가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 다음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는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좌변 쪽을 좀 보강을 하고 이수는 이제 강한 쪽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요. 네, 하변 쪽에도 도움을 주고 또 예를 들자면 뭐 붙여서 늘 때 뭐 이쪽으로 발빠르게 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수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뭔가 연구가 된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수법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지금 이수를 선택을 한 것을 보면 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요. 백이 만약 다른 곳을 두면 흑은 어떻게 두는 건가요? 흑은 다음 수, 이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정말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를 이제 씌우는 수가 아주 네. 좋고요. 아, 그렇네요. 한번 손을 더 빼게 되면은 여기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네. 뭐 당장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이 바깥쪽이 워낙 두터워져서 흑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바깥쪽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봉쇄는 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장 쉬운 수는 날일자로 나가는 네. 건데 역시 흑이 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날일자로 둘 수도 있고요. 가장 평범한 수는 붙이고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먼저 이쪽을 벌려둔 다음에 이쪽 처리를 보고 나서 하변 쪽 모양을 그러면 펼치는 뭔가 수. 모양이 확실해지네요. 아마도 이 서봉수 구단이 준비해온 듯한 이수에 유창혁 구단이 아마 좀 초반에 좀 시간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순 보시겠습니다. 일단 흑이 그 자리가 오니까 또 멋있기도 하네요, 정말. 상당히 좀 입체적인 듯한 네. 이 돌들이 부딪히고 또 맞서 끊고 이런 진행은 아니지만 이 흑의 수법들이 좀 입체적인 듯한 느낌을 받죠. 네. 제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읽기에 몰리다 보면 후반에 좀 유리하더라도 실수가 나오면 바로 판세가 역전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서봉수 구단의 작전이 이 상대로 하여금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법이 이 수법 자체로도 나쁘지 않고 좀 상대에게 계속 시간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바둑의 전설들도 이 초읽기라는 데는요. 네. 정말 피해갈 수 없잖아요. 네, 네. 이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 모두 최근에 아주 열정을 불태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서봉수 구단은 인터넷 대국을 평소에도 많이 하면서 실전 감각을 계속 익히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유창혁 구단은 이제 본인도 얼마 전에 좀 이제 바둑을 좀 많이 안 두어서 실전 네. 감각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 맥심배였나요? 허용우 구단과 대국을 했는데 반집이었나요? 네, 상당히 유리한 바둑을 네. 좀 실수를 거듭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대국을 복귀하면서 이제 실전량이 별로 없어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손이 빨리 나가고 또 중요한 장면에서 침착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이 화제가 되잖아요. 이 알파고와 이세돌 네, 구단과의 5번기. 네, 이세돌 구단이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고 기계잖아요. 이 마음에 그렇죠. 공부를 한다는 거. 네, 이 바둑이 유리할 때는요. 정말 나 이기면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계속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다 그렇죠. 어떤 기사는 이제 이기고 나서 인터뷰를 생각했다는 기사도 있고 네. 또 지금 바로 붙여갑니다. 그렇네요. 서봉수 구단은 확실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유창혁 구단도요.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발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 때의 얘기도 했지만요. 이 바둑이 실수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보통의 기사들이라면 실수했을 때 흔들려서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수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더라도 냉정하게 최선의 수를 찾으면 그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을 깨달으면 계속 그 악순환이 계속되죠. 주특기예요, 주특기. 네. 그런 방면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기사가 이창호 구단. 아. 이창호 구단은 실수를 하더라도 네. 빨리 이 평정심을 되찾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가는데 그게 정말 그 보통의 기사들은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만 정말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네. 허우정 사단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알파고와 이세돌 이거 구단.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사실 몽백 카페에서 이세돌 구단과 커제 선수가 바둑 둘 때요. 정말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보다 100배 더 응원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뭐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네.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이니까 정말 이 바둑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분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 아마 응원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아까 목진석 구단이 이 우변 쪽을 처리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유창혁 구단에게 손이 왔습니다. 조금 흙이 쉽게 처리한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흙이 벌린수록 네. 먼저 이쪽을 가는 것도 맞아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투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처리해서 순서를 잡고 화변까지 온다면 양날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흙의 형태가 좋죠. 네. 지금은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백도 이 자리를 오면서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장 넓은 곳, 언제든지 포석에서 이 다음 한 수가 어려울 때는 가장 넓은 곳으로 찾아가면 뭐 대부분 이 정수에 가깝습니다. 그 넓은 곳 찾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넓은 곳이라면은 좌상 쪽 거쳐가는 그러네요. 수 있겠고요. 좀 더 치열하게 돈다면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겠고요. 너무 치열한데요. 아니면 네 이 정도로 굳혀서 그렇네요. 좌상기와 다가오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수, 뭐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복잡한 정석이 나오는 포석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포석도 사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포석이 더 어렵죠. 네. 이 복잡한 정석 같은 경우는 외우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근데 이런 포석은 어디가 큰 곳인지, 어디가 급한 곳인지, 내 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기사의 기풍을 크게 실리형 아니면 아니면 두터움을 좋아하는 바둑으로 나눈다면 서봉수 구단은 확실히 실리형에 속하는데 네. 실리형의 기사도 약간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집을 지켜서 실리를 차지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는 상대의 모양을 이제 들어가서? 네, 상대 네. 모양을 들어간다든지 상대의 집에서 수를 낸다든지 해서 좀 공격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네. 서봉수 구단은 좀 후자에 속합니다. 상대의 모양에 침투해서 이 실리를 차지하는 것을 더 그래서 타겟가 이제 강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렇게 굳히는 수보다는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기풍으로 따지면 네, 가능하겠네요.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둘 때요. 혹시 백이 위로 붙인다면 어떻게 둘까요? 위로 붙이면 네. 끼우는 수도 있고요. 네. 간명하게 3-3 침투하는 수도 있고요. 끼우면 뭐 이런 진행이 되겠죠. 이건 침투해서 집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물론 백에게 두터움은 허용을 합니다만 이런 수법들이 이제 서봉수 구단의 기풍에 맞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 수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수가 있는 장면은 아닌데 초반 포석이 기로입니다. 이 서봉수 구단 하면요, 이 실전적인 네. 그리고 또뭐 잡초류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승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죠. 이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보면 화려하다든지 네. 또는 뭐 세련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전적이면서도 끈끈한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생명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서봉수 구단의 별명으로 야전사령관 또 뭐 잡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을 만한 수법들도 과감하게 사용을 하면서 또 그런 수법들이 또 효과를 발휘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다고도 하죠. 네. 네. 이번 이 한국바둑의 전설은요.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코너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승자 맞추기가 있어요. 네. 승자 맞추기가요. 오늘 뭐 끝까지 마지막 이 승부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9시까지입니다. 예. 네. 아직 좀 남았네요. 상품이 조금 더 있나요?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 1등만 말씀드리자면요. 50인치 텔레비전이라고 해요. 탐나네요. 네. 자, 한국기원 바둑T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승자 맞추기 이벤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잠시 나갔다 와도 되나요? 지금 저희 가족들한테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 50%잖아요. 하지만 근데 인기가 정말 많긴 한가 봐요. 어제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의 예측이 와, 맞았습니다. 정말. 네. 괜히 기분 좋네요. 네. 진짜 고개 돌네요. 네. 자, 사실 초반은 아주 유연하고 뭔가 부드러운 진행이었는데요. 이제부터 뭔가 조금 네. 재미있는 진행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서봉수 구단이요. 유창혁 구단에게 어떻게 받을래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바둑의 전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 시간입니다. 네, 서봉수 구단 아직도 바둑이 늘고 있다. 네. 바둑을 또 엄청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서봉수 구단 대 유창혁 구단의 대국입니다. 흥미로운 수가 등장했습니다. 와, 보통 흙이 네. 쪽을 침투했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누르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네. 한 칸 뛰는 수도 간혹 등장을 했는데 날일자 하는 수는 잘 그러게요. 보지 못했거든요. 이것 예상하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백의 의도는 뭐 가장 간명하게 나와 끊어달라는 뜻이고요. 네. 나와 끊으면 이 한 점을 미끼로 해서 이 좋은 형태로 이 흙 한 점을 제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서 끊는 거는 백의 주문이겠네요. 네, 지금은 글쎄요 한 칸 뛰어서 두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백도 그냥 한 칸 띄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날일자로 두어져 있는 것이 네. 다음 한 수, 이 위로 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죠. 그러네요. 좌변의 흙 석점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평소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수법인데 지금은 역시 이 좌변 흑석점이 아주 강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간다든지 이 흑석점을 압박하는 이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실전적인 서봉수 구단의 침투가 있었다면 네, 또 유창혁 구단 하면 감각이잖아요. 감각이죠. 네. 네. 자, 뭔가 한바탕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해봤어요. 대국자들에게. 네. 유창혁 구단에게 내가 다른 4명의 전설들보다 바둑에서 이것만큼은 뛰어나다. 네. 처음에는 머뭇하시다가요. 네. 조은현 구단도 감각이 뛰어난 것 같지만 뭐 이러시면서요. 서봉수, 조치훈, 이창호 구단보다는 내가 감각이 뛰어나다. 네. 네. 지금 한 수에서 그래도 그 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은 혹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서봉수 구단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만해야 되나 했더니 꾸준한 노력이지 뭐. 내가 서봉수 구단 다운데 네, 장기간에 구단이네요. 걸쳐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러더니 듣는 귀가 좋고 오픈 마인드가 있고 창조 능력이 있고 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네. 음성 지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들었어요. 네. 감각과 꾸준한 노력의 대결. 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내가 뛰어난 이유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바둑을 재밌어하고 좋아한다.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열정이자 참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한 거요. 네. 조금씩 풀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흙의 다음 한 수는 우선 지금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나와 끊는 수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와 끊는 것은 뭐 그냥 붙일 수도 있고 단수 치고 고를 치더라도 뭐 이 한 점이 상당히 약해졌죠. 그리고 백은 여전히 이 한 점을 준동하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한 칸 뛰면은 가장 흥미로울 것 한 같은데요. 칸 뛰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당당한 행마고요. 지금 3-3 침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실리 위주의 수법인데 네. 이 이후에 역시 여기를 밀리는 것이 좀 이 음. 좌상기 처리가 된 다음에요. 여기를 밀리는 것이 좀 아파요. 밀리는 것이 아프다면 흙이 또 그 자리를 두어야 되나요? 밀게 되면 네. 아마 그때 붙여갈 것 같아요. 지금은 끼울 때 네. 아까는 이 위로 막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날일자를 두어둔 수로 인해서 네. 백이 축이 유리합니다. 단수 칠 음. 때 이 교환이 없다면 축으로 잡히는데 네. 지금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일단 흑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일감은 한 칸 뛰어서 여기서부터 전투를 하는 것이 가장 당당하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의 진행 수순을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약간 흑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백이 두어서 백이 눌러오면 흑은 좀 답답한 반면에 흑이 둔다고 해서 여기 아주 뭐 큰 비전 또 큰 집이 생기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서봉수보다는 뭔가 단단히 보여주려고 네 나오신 야 유창혁 구단 특유의 표정이 나오는데요. 저수도 감각에는 감각이다 이런 뜻인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서봉수 구단 오늘 일단 팬분들도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의욕적이네요. 행마 이 한 수 한 수가 유창혁 구단의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좌상귀에서의 변화는요. 네. 한 수 한 수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정말.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네. 정말 재밌네요. 네, 바둑 내용이 자, 이렇게 두었죠? 네, 이곳에서는 가장 쉽게 처리를 했고요. 사실 먼저 다가오는 수도 욕심이 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양날개 모양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노타임으로 뒀어요. 네, 백도 여기를 와서는 이제 불만이 없는 것이 여기는 흑이 모양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백이 침투하게 되면 이도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백도 뭐 불만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수가 나왔죠? 네,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많죠. 뭐 네. 걸쳐가는 수, 또 이렇게 두어서 좌상과 이쪽을 맛보기로 보는 수 많은데 역시 서봉수 구단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좀 네. 실리파이면서도 공격적인 실리파이기 때문에 상대의 모양에 침투해서 실리를 빼앗는 것에 능합니다. 맞춰서 뿌듯하셨죠? 네, 뿌듯한데요. 여기를 침투를 해서 근데 그 다음 수가 정말 네, 이 수는 생각 못했어요. 네, 이 수는 상당히 네. 감각적인 한 수인데 역시 그냥 이렇게 눌러가는 것은 끼워서 이게 이제 흑의 주문이었을 거예요. 서봉수 구단도 이 진행을 아마 염두에 두고 침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이제 젖혀 있고요. 뭐 살아야 여기까지 이제 되나요?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바깥쪽 뭐 외세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네. 우선은 백돌이 두 개가 놓여져 있던 곳에서 흙집이 뭐 6, 7집 났고 이 바깥쪽 모양 자체도 나중에 붙여가는 수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의 입맛에 좀 맞는 바둑으로 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게 보일까요? 네, 이건 이제 나중 네.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창혁 구단도 이렇게 두는 것이 나쁜 수라는 것은 아닌데 뭐 충분히 백도 둘 수 있는데 주문을 거스르는 수죠. 상대 의도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렇게 상대 의도대로 두어주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이 수를 두었는데 두어지고 보니까 아주 괜찮은 수 같아요. 사실 이 수를 예상했거든요. 네,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끊는 수, 또 맞아요. 이쪽 씌우는 수 맛보기로 하면서 아마 이렇게 되고 이제 변에서부터 전투가 일어나는 바둑이 되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더라도 아예 다른 한 판의 바둑이 되었을 텐데 더 치열한 전투가 예상이 됐고요. 네, 서봉수 구단은 재미있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좋지 않은 수가 나와 그렇죠. 끊는 수죠. 나와 끊으면 네. 물론 이 한 점을 이제 제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흑의 애초에 의도였던 이 좌상기 쪽 실리를 차지하는 것에는 조금 실패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이후에 삼삼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도 역시 이쪽을 움직이게 아직 제압이 되면 안 됐어요. 네, 흑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끊는 것은 역시 백의 주문이고요. 백의 의도죠.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곳은 이제 백이 밀어가면 아주 좋은 자리죠.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납작하게 누르는 막상 두면 어떻게 둬야 되죠? 받는 정도인 것 같아요. 받아야 네. 되나요? 네, 백이 눌러가게 되면 상당히 두터운 자리인 반면에 네. 흑이 이곳을 밀기에는 조금 별로 즐거움이 없네요. 네, 여기를 계속 민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세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곳은 뭐 어느 정도는 백에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서봉수 구단이 이쪽을 3-3 침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실리는 차지를 하지만 역시 이쪽을 밀리게 되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수를 들고 나왔죠. 여기를 두었는데 그래서 아직 네. 사실 유창혁 구단도 예상 못했을 것 네. 같아요. 이 수는 지금 다른 이 배석에서 이렇게나 이렇게 있는 그 배석에서 간혹 두어졌습니다. 이 수도 잘 두어지지 않는 수인데 예전에 일본의 그 왕밍왕 구단이 자주 즐겨서 사용을 하던 수입니다. 상당히 좀 변칙적인 수인데 지금 장면에서는 실전에 네. 붙여가는데요. 붙여가면 아마 가장 간단한 네, 수죠.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는데 지금은 3-3을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3-3 또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붙이면 뭐 이렇게 젖혀야 되나요? 네, 붙이고 젖히고 밀고 있나요? 지금은 네, 이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 한 점은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만 네, 집으로 이 젖히는 수를 당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있는 정도 그리고 뭐 흙이 상변을 벌리는 정도면 서로 뭐 불만은 없어 보이고요. 3-3을 침투한다면 아마 백은 이쪽으로 막아가겠죠. 여기를 그렇죠. 막는 것은 이 돌과 이 3-3 들어간 돌이 연결하게 된다면 흙이 만족입니다. 지금은 이제 흙의 선택은 붙이느냐 3-3 침투하느냐.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좀 타협이 될 것 같고요. 네. 3-3 침투하게 된다면 이때는 뭔가 화를 낼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좀 치열하게 3-3을 침투한다면 백도 반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네, 흙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치열하게 두느냐, 타협을 하느냐. 네. 자, 자산기에서의 계속되는 변화 보시겠습니다. 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 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입니다. 자, 유창혁 구단 대 서봉수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개막전에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대회에 나서 소감과 개인적인 목표 저희한테 알고 싶습니다. 이게 대회 참가하면 언제나 목표는 우승입니다. 네, 프로 기자가 그렇죠. 네, 제가 실력이 약한 게 문제인데요. 이 5명 폴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혹시 좀 기대되는 대국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겪어보고 싶은 상대라든지. 지금 다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정도고 몇십 년 됐죠. 네.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도 지금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감회가 그만큼 더 새롭겠는데요.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네. 자, 여기 계신 5분들과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옛날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거 잠깐 들으시나는데 이 바둑 인생 반세기에 가까우는 그 역사산 증인들입니다. 바둑팬들이 서봉수 구단을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로 기억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봉수입니다. 세 글자. 이거죠. 네. 팬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토종 한국 바둑의 개척자. 그렇죠. 네. 혹은 또 선구자라고 기억을 할 텐데 지금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정정도 해보고 서봉수로 해보고 좀 약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시네요. 요즘 후배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저는 젊어서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이셨고요. 서봉수 구단과의 솔직한 인터뷰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봉수 구단 저 개막식 때 사실 저도 참석을 했었고 하우정사도 네. 참석을 했잖아요. 이 개막식이 끝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제 한국기원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서봉수 구단이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우승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차 안에서는 어떤 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끝에서 2등만 하면 네, 되겠다, 꼴찌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개막식 인터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강적 조치훈 구단을 또 이기고 1승 중이잖아요. 네. 자, 유창혁 구단도요. 초반이 쉽지만은 않은 초반이에요. 네. 서봉수 구단은 3-3 침투하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오늘 더 뭐 치열한 수법이고 그렇습니다. 네, 실리를 차지하는 수법. 역시 이 상대 진영,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백도 불만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형태 자체가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두고 이 정도인데 이 백의 나리 일자가 아주 좋은 곳에 와 있어요.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러가는 자세가 좋고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게 된다면 백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의 강한 곳에 또 흙이 와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는 뭐 이렇게 젖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젖혀요. 젖히고 끊게 되면요. 네, 끊으면 뚫고 나오는. 네. 와, 역시 좀 치열하죠, 수법이. 네. 아까 보여드린 참고도는 역시 뭐 실리는 차지하지만 백이 두터움을 쌓아서 불만이 없다면 지금은 바꿔치기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뚫고 나오고요. 백은 끊어야 되는데 이 한 점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으면 흙의 만족인데 이곳 변화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젖힌 다음에 변화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우선 서봉수 구단이 먼저 좀 변화를 구해가는 모습이죠. 이 대국자 심리상으로는요. 제발 상대가 이렇게만 둬주면 뭔진 몰라도 내가 편하다 이렇게 네. 했는데요. 네. 지금 젖히는 수는 좀 까끌까끌한 수죠. 이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네. 뭐 이 수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준비는 안 되어 있었겠지만 이 붙여가면서 그냥 흙이 3-3 들어와서 이 정도로는 내가 둘만하다. 백이 그렇죠. 충분히 둘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서봉수 구단도 뭐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역시 또 한 번 더 비틀어간 거죠. 그래서 저 좁은 데서 지금 전투가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서봉수 구단의 인터뷰에서요. 나는 그냥 기억에 남아 있었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찡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바둑두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봤는데요. 진로배 9연승보다도 응시배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왜요?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세계대회 우승은 모든 프로기사들의 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본의 오다케 구단에게 3대2로 이기면서 이 한국 바둑의 실전형 바둑이 일본의 모양 바둑을 이겼다는 측면의 상징적인 네. 측면이 있었죠. 자, 오늘은 정말 실전적인 수만 두고 있는데요. 자, 유창혁 구단의 입장에서는요. 뭐 어떤 수들, 끊는 수 말고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유창혁 구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네. 보면 우선은 이 끊는 수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을 테고요. 아, 두 점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네, 아까 단수치고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네. 이 다음이 어렵습니다. 이 두 점을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고 흙이 이 두 점을 제압한다면 이것은 흙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또는 단수치고 나와서 뭐 이런 변화 읽고 있을 테고요. 지금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변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늘고 막아서 타협을 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뭐 흙도 미는 자세가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차단하는 수를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변화가 나오더라도 흙은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봉수 구단이 역시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대로 아주 네. 실전적이면서도 깐깐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변화구를 던지고 있어요. 네, 유창혁 구단이 초반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 사용 시간은 유창혁 구단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네, 유창혁 네. 구단. 뭔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수는 없나 봐요. 역시 가장 네. 당당하게 두어간다고 할 수 있는 수가 이 변화인데요.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변화인데 이 변화가 만약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백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타협 또는 그렇죠. 조금 물러서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백돌이 많은 곳이었는데 흙이 이렇게 깐깐하게 버텨오니까 네. 왜 이곳에서의 싸움이 백이 좀 별로일까 뭐 이런 심정일 수도 있겠고요. 생각보다 시간 사용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소봉수 구단이 더 많이 썼네요. 여러 참고도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 중일 텐데요. 지금 백이 만약에 정면 승부가 아닌 네. 비껴가는 타협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늘어서 한 점을 제압하고 밀 때 늘고. 네, 늘고 근데 이렇게 잡히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물론 백도 상변 쪽으로 오면서 이 한 네. 점을 공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눈에 보이는 흙의 이 좌변 실리가 커 보이죠? 아까 이 네. 좌변 흑석점이 좀 약한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아주 훌륭한 모양으로 집이 났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아마 이 진행은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지웠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지워가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끊고 단수 치고 나올 때 네. 물론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수읽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를 이제 끊어간 다음의 변화 여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될 테고요. 만약에 이 수읽기를 해서 이 변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비틀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약간 싸움을 피한다고 봐야 될지. 근데 이 그림도 흙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일단 관통이 됐죠. 네, 관통을 했고 백돌이 두 개가 놓여져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뚫고 나온 모양이기 때문에 역시 흙이 불만이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 단수를 쳐둘 수도 있겠고요. 오늘 대국 심상치 않습니다. 와우. 네, 정말 와우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하네요. 괜찮나요? 지금 이 수의 의도를 살펴보면요. 네. 유창혁 구단도 맞서 끊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수상전 변화는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끊는 수를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수 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유창혁 구단의 머릿속에는 끊는 수는 더더욱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둔다면 끊고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은 축이 안 돼요. 네. 네. 백의 의도는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아까와 같이 이제 타협을 하자는 뜻인데 이 돌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는 여기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끊어 있었죠. 먼저 단수를 2번 당하고 흙이 있는 수에 이제 손이 돌아가거든요. 지금과의 차이점은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이제 여기는 백에 걸리고요. 여기서 백이 잡더라도 아까보다는 더 나은 모양이 되겠고요. 단수를 2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는 뭐 이쪽을 민다든지 침투한다든지 더 강한 수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유창혁 구단이 이 정면 승부 바로 이 끊어서 맞부딪혀가는 승부는 피했지만 지금 이단적 친수 자체도 상당히 이 책략이 들어가 있는 한 수입니다. 네, 그렇네요. 한 선수가 다 이 상대가 해달라는 그 의도를 거스르고 있죠. 이 바둑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의 의도대로 두면은요, 바둑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창호 구단 바둑을 보면 상대 의도대로 분명히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균형이 맞아 있고 오히려 더 화가 나죠. 네. 네. 보통 이제 높은 기력의 대국자일수록 또 프로 기사들 가운데서도 더 이제
정상급 기사일수록 네. 상대의 의도를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작전을 짜나가는 것. 그래서 한 수 한 수가 점점 더 이제 현대바둑에서 치열해지는 거고요. 오늘 바둑도 사실 네,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한 수 한 수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수가 단 한 수도 없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제 친구들이 바둑 기사들은 성격이 나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주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자, 이제는 서봉수 구단에게 숙제가 왔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 한 수인가요? 뚫고 나오는 것이 우선 가장 먼저 네. 떠올릴 수 있는 한 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서로 불만 없는 백이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곳을 뛰어갈 수도 있고요. 흑은 백 2점이 놓였던 곳에서 관통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요. 백도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또 바깥쪽도 어느 정도 중앙 쪽에 돌이 갔기 때문에 백도 이 정도면 둘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날일자로 둔 수요, 백. 네. 그 수를 좀 빛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둑에서는요. 이 바둑이 사실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라고도 하지만 네. 사실 돌의 효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 기존에 놓여져 있던 돌이 얼마만큼 더 가치를 발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돌을 지금- 좀 빛나게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이 날일자가 나중에 어떻게 이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 수가 중복이 되면 흑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이 수로 인해서 좌변 쪽에 타격을 입힌다든지 또는 밀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면 역시 이 수가 체면이 서는 거죠. 아마 유창혁 구단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흑은 뚫는 한 수라고 보고 자, 이젠 필연이죠. 네, 여기까지는 쉽고요. 다음 한 수가 궁금합니다. 가장 쉽게 둔다면 이 한 점 잡아두는 수도 두텁고요. 네. 우선 안영을 확보를 하면서 힘을 비축해두는 수죠. 다음에 이제 밀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깊숙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나 또는 사선으로. 이제 와서는 오히려 밀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좀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네, 힘을 비축해두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좌상기의 전투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변화인데요. 이 모양 자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프로 대국에서는 아마 나온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면 저 좌상귀 쪽이요. 네. 백세점은 흑이 먼저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그 자리 네. 밀면서 좌변 쪽을 좀 돌보고 있고요. 네. 이곳은 당장은 이 흑 한 점이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아. 물론 정말 이 한 점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여기를 들고 젖혀서 호구 치면 귀살이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 바깥쪽 넉점이 더 다치죠. 그렇죠.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마 나중에 이런 정도 선수를 하는 정도가 뭐 가장 보통일 것 같고요. 또는 여기 막아가는 수 정도는 그렇게 들 수도 있나요? 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서봉수 구단이 밀어왔고요. 백은 한 칸을 뛴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묘하게 또 타협이 됐습니다. 네, 한국 바둑의 전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